예, 중간고사라서 여러분 출석률, 예, 시간 없으리 아주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는 힘든 시간이지만 저에게는 매우 좋은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목소리 잘 들리시면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 실습 없고 사례한다고 그랬는데 사례가 이제 2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적은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프로그램 옛날 버전이어서 이게 사례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화면만 가지고도 실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걸 제가 이제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화면은 근데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 시간도 세이브할 겸 여러분들의 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첫 번째 실습 그 사례는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 행복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행복합니다. 어쨌든 예, 오늘 드디어 중간고사 예, 학기 중간이 이제 갔죠. 중간고사고 그다음에 12월 6일 날은 이제 대망의 기말고사. 오늘 그러니까 12월 6일이니까 한 2달보다 남았네요. 그렇죠? 2달 후에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보신다. 그래서 이 화면은 중간고사 화면이죠, 그렇죠? 중간고사 화면에서 2페이지를 더 만들어요. 2페이지 더 만들어서 한 페이지에서 실제로 돌린 거, 2번째 페이지에서 돌린 거, 그다음에 이거 가지고 후속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백승여 원호님이 회사에서 이번 학기 한 거 가지고 어떻게 그 후속으로 할 수 있겠다. 또는 이청용 원호님이 이거 가지고 나의 졸업 프로젝트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겠다. 뭐 등등을 여기다가 이제 후속으로 쓰시는 겁니다. 권성모 원호님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이 데이터를 권성모 님이 열의가 있어 하지만은 또 논문은 다른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이렇게 뭐 많은 것을 느꼈다 뭐 그렇게 쓰시면 뭐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3페이지를 완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화면 보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한 명을 이름을 부르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에서 무슨 화면이었냐고 물어볼지도 몰라요. 한 명 한 명 뭐 이름을 제가 호명을 해서 이 디스코에서 무슨 화면이었냐고 제가 물어볼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다 배우 화면들밖에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죠. 2014년에 이 사례는 제가 이전 직장에 있으면서 지금은 이제 지능정보사회 지도원이라는 건데 이전 직장에서 제가 한 17년 근무를 했어요. 17년 근무하면서 제가 이제 그 뭐 LG CNS라는데 예, LG CNS라는데 5년 하고 그 직장에 한 12년 근무해서 한 17년 정도 경력이 있는데 한 12년 정도 근무한 회사에서 제가 프로세스 마이닝이라고 하는 그 용어도 최초로 접하고 프로세스 마이닝에 최초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그런 프로젝트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접하면서 제가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이라는 게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공이나 민간에 적용돼서 이제 어떤 효과가 있구나 한번 나도 공부해 봐야겠다라고 느낀 게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한테 의미도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화면을 골랐고요. 그래서 현장감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때 실제로 그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보고서 그대로 한번 옮겨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제 발표 금방 빨리 끝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개인 발표하는 것으로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릴렉스 하기 위해서 수업을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이라고 말씀드렸죠. 2014년. 그래서 2015년 이때 사이고요. 이때는 문재인 정부 시절도 아니고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근혜 정부 시절의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글로벌 경제 위기 뭐 항상 위기지만은 그때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가 되게 심화가 됐고 특히나 그때 우리를 많이 위협한 게 이제 중국 신흥국으로 이제 부상을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경제를 이제 위협하기 시작한 특히 이제 어느 분야에서 위협했냐면은 이 조선 쪽에서 이제 위협을 했어요. 중국이 이제 조선 산업도 이제 글로벌리 이제 먹어치우는 이제 그런 시기였어서 그때 여러분들 기억 혹시 나세요? 그때 그 대우가 마이너스 4.5조의 손실이 발생됐고 현대가 마이너스 1.5조, 삼성 중공업도 있었죠 그때. 조선을 했었어. 그게 마이너스 1.2조 해가지고 한 7억 7.5조 정도의 부채가 발생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 살리냐 마냐라고 해서 국론이 갈린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그 이 7.5조를 탕감하면서 하는 조건으로 조선 3사에 대해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해서 직원을 최소한 40%를 이제 해고해라. 워크아웃 시켜라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뭐 하냐 마냐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나라가 시끄러웠던 때가 있는데 그때 사례입니다. 그때 사례고 그때 이제 제가 있던 기관은 이제 그 과기부의 산하기관이었어요. 그래서 과기부에서도 그때 이거 조선이 이렇게 힘든데 IT가 뭔가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이제 그런 그 요구 사항이 많이 왔었어요. 특히나 그 당시에 이제 어, 2012년에 우리나라 이때쯤 2012년에 빅데이터가 이제 개념이 막 나오면서 그 당시에 이제 13년, 14년 그때 되면 이제 빅데이터가 일종의 요즘에 AI 같은 매직 모드였어요.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달려면은 빅데이터라는 용어만 들어가면 예산이 막 따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제 원님이 웃고 계신데 하여간 예산 짤 때 그 말이 들어가면은 그런 거였는데 막상 사례가 뭔지 아세요? 이게 그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의 빅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20대는 소주 마시는 것보다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한다. 뭐 그런 거를 빅데이터 발견이라고 막 이렇게 내세울 정도밖에는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근데 요즘에는 이제 AI 빅데이터에 대한 그런 도대체 AI 빅데이터의 성과가 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AI 빅데이터 AI는 아직 말이 안 나왔었고 빅데이터에 도입해서 효과가 뭐야라고 이제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여기 자꾸 이재용 의원님밖에 안 계셔가지고 제가 그런데 이제 이재용 의원님이 예산안 가지고 빅데이터 예산안 가지고 이제 기획재정부 들어가면 기획재정부에서 빅데이터 효과가 뭔데 자꾸 이렇게 예산 요구하냐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때여서 국가 위기에 이제 데이터에 대한 그런 성과를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보여주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이제 어쨌든 왜 국가에서 7.5조나 되는 금액을 대기업에 지원했냐면 대기업이 이제 어려워지면은 중소중견기업도 같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15만 명의 거제도 쪽에서 이제 조선산업 위기 때문에 실직한다 막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15만 명. 그러니까 중소중견기업까지 이제 같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런 15만 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회사를 살리고 산업을 살리고 도메인을 살리는 이제 그런 한번 사례가 필요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그런 니즈에 의해서 이제 뭘 할까라고 하다가 네덜란드의 반 알스트 교수라고 프로세스 마이닝 만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수제자가 울산과기대에 교수로 오면서
그 울산과기대에서 이제 그 프로세스 마이닝 가지고 한번 울산이 같은 울산이니까 현대를 한번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좀 있었어 가지고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배운 프로엠, 우리가 배운 디스코, 우리 배운 거죠. 이걸 가지고 어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이니까 이거를 시스템에 집어넣어서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엠하고 디스코의 화면을 클라우드에 올려서 기업들이 쓸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 심플하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이 화면 중에서 그 조선 산업에 맞게 화면을 좀 세팅해 보겠다라는 기능을 세팅해 보겠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UI도 좀 이렇게 그 이들 기업들을 현대하고 계열사들이 함께 쓰기에 맞게 좀 바꿔보겠다. 이해되시죠? 자, 이게 프로엠 같은 경우에는 자바로 된 프로그램이었죠. 이거 소스 코드가 개방 오픈된 겁니다. 이 소스 코드 받아가지고 그냥 시스템에다가 심어서 클라우드에 올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현대조선이 있는 현대중공업의 내부에서 데이터를 끌어서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들에서 데이터를 끌어들여서 클라우드에서 분석을 하겠다.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을 해서 그 기업과 대기업과 하청 사이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업무 프로세스의 비율을 개선하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뭐 큰 건 아니고 이제 유니스트가 분석하고 그 다음에 현대에서 이제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또 같이 들어온 협회에서 시키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레가시 시스템 그리고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나온 이제 그런 그 프로세스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이 프로세스 마이닝을 통해서 이런 그 프로세스 맵, 프로세스 패턴, 소셜 네트워크 이런 것도 분석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노재성 의원님이 이거 쓰시고 되게 만약에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면 이제 SK 하이닉스 시스템에 집어넣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뭐 그런 가상의 사례라고 또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런 그 창고 관리, 공급망 관리, 배송 관리, 작업장 관리, MES에서 나오는 프로세스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이벤트 로그를 통해서 XES 포맷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런 패트리넷도 만들고 소셜 네트워크도 만들고 퍼지 마이닝 이런 화면도 만들겠다. 이런 화면들 기억나시죠? 예, 이제부터 슬슬 화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이런 포맷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포맷, 케이스 아이디, 액티비티, 타임스탬프 포맷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뭐 일단 그 공정 프로세스를 분석을 하는데 프로세스를 도출해서 병목 포인트를 분석을 해서 병목 포인트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그 어떤 패턴으로 병목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문제점을 파악하는 이제 그런 그 프로세스 분석에 대한 그런 그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과 분석. 우리가 타임스탬프의 시작과 끝을 파악하고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죠? 무슨 시간을 알 수 있죠? 기계가 놀고 있는 물론 그 비가동 시간. 비가동 시간, 그렇죠? 비가동 시간, 비가동 시간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런 공정 성과 어떤 공정에서 비가동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공정 효율성이 제일 높고 낮은지 이런 성과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로고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한 메뉴. 그 다음에 뭐 그 설비 가동률 같은 거, 그 다음에 설비 네트워크 상에서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제 어떤 설비가 멈추면 다른 설비도 같이 멈추는 그런 인과관계들. 이거 우리 어떤 소프트웨어에서 이거 분석했었죠? 디스코에서는 없었고 프로엠의 프로그램.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서 이 화면이 나왔죠. 이 네. 화면 나와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누구는 일을 받기만 하고 누구는 일을 주기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봤었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기억나고 이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정 프로세스 맵을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그리고 공정의 성과 이런 거를 하는 이제 그런 메뉴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다 우리가 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 공부했던 거 그런 화면이라고 말씀을 드리.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현장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이제 뭐 10년 전 데이터라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뭐 기밀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는 뭐 이렇게 프로젝트를 언제 했다라는 현장감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있는데 이 사례들을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이제 양해 겸 변명 겸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사례가 세 개가 나올 때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례 안에 들어있는 그런 그 비즈니스적인 의미까지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게 그 현대의 사례죠, 그렇죠? 현대 중공업의 사례고 현대는 대기업이고 특히 대기업 중에서 이제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그 사람들이 보수적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좀 이렇게 그 말을 좀 잘 안 듣는 이제 그런 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노재서원님 맞나요? 중공업은 또 그 뭐 이렇게 중공업은 중후장들하고 하고 이제 노재서원님 일하는 데도 이제 경박단소라고 해서 섬세하고 이제 굉장히 무뚝뚝하고 이제 그런 차이인데 어쨌든 네. 현대중공업 예, 뭐 말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협조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이거를 뭐 당신의 회사를 살리겠다고 이제 지원을 뭐 일단 뭐 많은 금액이 아니고 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저희 같은 경우에 받아가지고 그 데이터도 좀 받아가지고 국민들이 이걸 데이터를 분석도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끝내 오픈도 안 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 이제 오픈도 안 해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나서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이제 오픈을 해야지 그 당신들 그 지원한 거에 대해서 이제 성과 보고서도 쓰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중에 극히 일부만 그 데이터나 이제 설명에 대해서 오픈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전혀 오픈을 안 하고 중요한 건 또 뭔지 아세요? 중요한 거는 현대중공업을 지원하려고 이제 지원을 해서 분석을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우리 회사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고 하청업체들이 잘못한 거니까 하청업체들의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다 무슨 사례? 그때 문제가 됐던 현대중공업 사례가 아니고 하청업체 사례가 지금 주로 나오게 됩니다. 10년 전에 중공업의 문화를 좀 이렇게 제가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사례만 그나마 좀 이렇게 그 사례에 대한 이해할 스토리텔링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사례에 대해서는 그냥 화면만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공유만 할 것이다. 예, 이해되시죠? 더 이상 이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도 현대중공업을 분석하라고 했더니 어디 분석했다? 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인 신흥전공이라는 데를 분석을 했는데 신흥전공회사는 무슨 회사냐면은 선박용 서치라이트를 만드는 회사라고 하시면 이제 이 다음에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선박용 서치라이트를 만드는 회사의 프로세스를 이제 분석을 함으로써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한번 개선적으로 파악하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례고요. 자, 무조건 분석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통계 같은 경우에는 평균 표준 편차, 외도 첨도 같은 거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프로세스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도티드 차트를 보여주는 게 이제 일반적인 디펙터 표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로고에 대해서 이 신흥전공의 로고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했던 기억 나세요? 네. 디스코에서 본 것 같아요. 프로엠에서? 아, 프로에서 봤어요. 네, 디스코에서. 프로엠의 도티드 차트, 저희가. 그렇죠? 아, 그래요? 네, 프로엠의, 네, 네, 프로엠. 네, 프로엠의 도티드 차트인데, 이게 뭐였냐면은, 만약에, 지금 저기 대답하셔서 다른 언어들이 아는 거지, 지금 다른 언어들은 대부분 다 모르고 있었을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거 로고 기억나세요? 이게 만약에 케이스가 100개라면은, 이 케이스의 100개를 밑으로 내려가면서
케이스의 기간이 길어지는 순서대로 나름이 세운 거죠. 100개 중에 제일 짧게 끝나는 케이스 하나, 두 번째로 짧게 끝나는 케이스, 세 번째로 짧게 끝나는 케이스, 네 번째로 짧게 끝나는 케이스, 다섯 번째 제일 오래 걸리는 100번째 케이스 예를 들어서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예. 네. 예, 그다음에 요거는 그래서 Y축은 케이스의 듀레이션, X축은 기간이 되겠죠, 기간. 그러니까 제일 오래 걸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1년 넘게 걸렸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약 40%의 케이스가 2주 이내에 완료가 된대요. 그래서 전체 100이라고 치면은 이 중에 40개 정도가 2주 이내에 끝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나머지 60%는 2주 이상 걸린다. 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런 그 도티드 차트를 먼저 한번 보여주는 게 이제 핵심이고, 요것도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요. 이건 디스코에서 배웠어요. 첫 번째 그 액티비티가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액티비티가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케이스, 액티비티가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 케이스, 네 개로 구성되어 있는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까지가 전체 케이스의 75%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런 두 개의 화면을 가지고 이제 일반적으로 어, 그, 어, 처음 도입 시에 이렇게 기초 통계로 제시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디스코에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디스코의 스태티스틱스의 액티비티 누르면 액티비티 개수들이 쭉 나왔던 작년에, 지난주에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거는 프로엠에서 나왔던 거.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다 본 화면 가지고 그대로 실제로 프로페셔널한 분석에서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기초 통계 분석을 통해서 보니까 큰 문제는 없어 보였는데, 이게 디스코에서 분석을 했을 때 파란 색깔 나오는 거하고 빨간 색깔 나오는 거하고 이게 어떤 모드였죠? 디스코에서 오른쪽 하단에 보이면은 이런 퍼포먼스 세팅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쵸? 네. 예. 이 중에서 횟수로 카운팅을 하면은 파란색 계통의 프리퀀시. 액티비티가 나오고, 예. 그쵸? 그다음 프리퀀시로 하고, 요건 듀레이션 기간으로 하면은 빨간색의 그런 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그래서 네. 일단 어, 기초 통계를 보면은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맵을 통해서 보니까 뭐가 보였냐 하면은, 이게 B라고 하는 이 작업이 271번이나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아마 총량인 것 같아요, 총량. 토탈 프리퀀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작업 C에서 작업 E까지의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요거는 좀 쳐볼게요. 잠깐만요. 채팅에서 여기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요거는 좀 데이터 액티비티를 받아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모르는. 제가 지금 타이핑하고 있어서 한 15초만 기다리세요. 아,
지금 제가 줌을 통해서 텍스트 보내드린 거 보셨나요? 예. 네. 지금 그러니까 현대가 신흥전공이라는 기업 선박용 서치라이트 만드는 기업한테 액티비티 A 제품 하나 만들어줘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면은 액티비티 B 신흥전공이 알았다 만들게라고 이제 승인하는 게 액티비티 B C 그러면 신흥전공이 제품 제작을 착수합니다. D 제품 제작을 완료해서 시제품 같은 경우에 시제품에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E가 출하고 G가 그걸 받아서 현대가 받아가지고 검수하고 자기들 창고에 접수하는 입고하는 접수가 아니고 입고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예. 야, 그래서 네. 지금 B라는 게 지금 무려 271번이나 반복이 됐다고 하는데 B라고 하는 게 무려 271번이나 반복이 됐고 C가 뭐였죠? 제품 제작 수에서 이게 이렇게 작업 그렇죠. 예, 그다음에 E가 이제 출하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이제 그런 특이점을 발견을 했다라고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B가 도대체 뭐냐라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궁금해서 이제 그걸 받고 그리고 특히 이제 B가 지금 271번이나 반복이 됐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어 이거를 패턴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패턴이 여러분들 디스코에서 어떤 거였죠? 패턴이 베리언트 음. 베리언트 여러분 디스코 보시면은 가운데 맵이라는 탭이 있었고 스태티스틱스라는 탭이 있었고 케이스라는 탭이 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기억나세요? 네. 예. 네. 예, 그러면은 제가 이거 호명을 하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당황하실 것 같아서 참아 못하겠는데 대답을 좀 골고루 해주시면 제가 이제 그런 불상사 이 케이스라는 탭을 클릭하면은 이쪽에 이제 쭈루루 뜨는 게 뭐였어요? 이게 바로 컴플레이트 베리언트. 로그 맨 위에 뜨는 게 무슨 베리언트 베리언. 그쵸? 소스. 맨 위에 베리언트 0번, 1번 그런 식으로 쭉 가잖아요. 예. 네. 제일 높은 베리언트가 뭐였죠? 제일 많이 나. 빈도수가 높게 발생되는 거.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디스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이 패턴 보니까 실제로 아까 첫 번째 발견한 게 B라고 하는 게 B가 뭐였죠? 제작 승인이었잖아요. 제작 승인이 네. 272번이나 발생되는 거를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이게 도대체 여러분들은 이제 이 기업을 모르는 분석가고 그래서 이거를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을 해서 이제 도메인 담당자 불러가지고 도대체 B가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B 같은 경우에 작업자가 유효 시간이 상당히 길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발생도 되는데 B로 갔다 또 B로 갔다 B로 갔는데 이 B 자체의 액티비티는 굉장히 빨리 끝나는데 B에서 B로 또 갈 때 이 유효 시간이 상당히 길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길었다. 그래서 작업자가 유효 시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레슨을 배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패턴 6의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보기에 굉장히 빨리 끝났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세스를 빨리 끝낼 수 있으면 이거 베스트 프로세스 아니야? 베스트 프로세스 아니야? 이거 우리가 얘기하는 골든 프로파일 아니야? 이거를 좀 이 기업 전체에다가 좀 이렇게 베스트 프랙티스로 홍보해서 이렇게 훈련시키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다라고 봤는데, 자, 우리가 A, B, C, D, E, F, G까지 있는데, 현대에서 신흥정보원대 서치라이트 제품을 요청을 할 때, 아예 새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왜냐하면 배마다 이제 규격이 다르니까 가 있었고, 해픈투비 우연히도 규격이 똑같은 거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신흥정보원이 이미 재고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제작 안 하고 바로바로 그 갖다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6번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끝났다라고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빨리 끝나는 패턴 6인 경우에는 뭐 나중에 보니까 이미 재고를 가지고 있는 기존에 만들었던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작업별 분석 다른 말로 뭐냐면 액티비티 분석이다. 액티비티 분석이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여기 답이 이미 나와 있지만은 A, B, C, D, E, F, G 중에서 그 제일 많이 빈번하게 발생된 거 넘버원이 뭘까요? B. B, 예, 그쵸. 그 작업 제작 승인 B가 제일 많이 발생을 했겠죠, 그렇죠? 실제로 보니까 B가 제일 많이 빈도수가 발생했다. 그쵸, 당연하겠죠, 그쵸? 그런데 여러분 기억을 그 제가 드린 텍스트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 G가 뭐였죠? 검수. 검수 및 접수. 현대중공업에서 그쵸? 검수 및 입고죠, 검수 및 입고 그쵸? 네. 이게 그 실제로 발생된 액티비티의 프리퀀시는 작지만은 저는 제일 많이 액- 이게 액티비티가 하나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대기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제 말이 맞나요? 이 프로세스에서 그 제일 문제가 된 거는 합성업체가 아니고 현대중공업이 입고도 느리게 하고 검수도 느리게 하는 건데 지금 결론적으로 뭐예요? 현대중공업은 우리는 문제가 없고 하청업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뭐 그런 것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그 제가 이제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까먹었겠지만은 이 수업이 이제 과거에 BPR 수업하고 서로 연계가 돼 있는 BPR은 정성적 프로세스 리 엔지니어링이고 이거는 이제 정량적 프로세스 리 엔지니어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항상 프로세스 분석을 할 때 우리 회사가 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성공하려면은 어느 쪽을 분석해야 되냐면은 고객과의 접점을 분석해야 돼. 고객과의 접점. 근데 대부분의 이제 그 기업들이 프로세스 분석하려면 어디를 하냐면 하청업체와의 접점을 분석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우리 잘못이 아니고 하청업체가 잘못일 거야. 이 사례가 바로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현대중공업 분석하랬더니 하청업체 쪽에다가 이제 해서 결국은 이 프로젝트도 성공할 수는 없었죠. 그렇죠? 성공할 수 없었겠죠. 이게 근데 이게 시사하는 바는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프로젝트 마인이 분석하라고 할 때 제일 여러분들의 아픈 포인트인 고객과의 접점을 분석하면은 여러분들이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하기 싫고 이제 그런데 제일 성공의 포인트는 그쪽이다라는 걸 이렇게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뭐 어쨌든 그 결국은 이 G라는 게 이 G라고 하는 그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입고와 검수 쪽에서 작업 시간과 대기 시간이 제일 높은 거를 발견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뭐 이 기업의 잘못이 아니고 이제 이 기업이 일하는 방식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그 0시 새벽 0시 그다음에 밤 24시 이렇게 월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보시면은 이거 이해되시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루 종일 노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노는 것처럼 보이고 평일 같은 경우에도 새벽에는 새벽에는 거의 일이 없다가 그렇죠? 추운 시간에 이제 일을 하고 점심시간 뭐 일하고 뭐 그렇게 돌아간다. 이거는 뭐 이교되기 때문에 이렇게 야간 근무도 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궁금했어요. 이게 왜 새벽에 0시에 0시에 이제 근로자들이 야간 근무조가 출근을 해서 0시하고 새벽 1시 사이에만 이렇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놀고 있어서 이거 저기 야간 근무조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나온 대답은 이게 새벽에 작업을 뭐 기계를 걸어놓고 돌린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만 좀 일을 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 보면은 대충 이제 일하는 스타일, 이 기업이 일하는 스타일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하루 종일 이제 뭐 일하는 그런 시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벽에 잠깐 작업 걸어놓고 쉬다가 업무 시간, 점심 시간, 주간, 야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한다.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파악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요 그래프가 어느 소프트웨어에서 나왔던 그래프죠? 프로에 프로엠. 프로엠.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소셜 소셜 네트워크.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신흥전공의 부서가 그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의 부서 간에 서로 이렇게 일하는 게 똑같다. 그러니까 업무 분장 그 아래날이 명시가 안 돼 있는 걸로 보이고 그 이 사람 여기 보니까 그 A라고 하는 부서하고 B라고 하는 부서가 거의 똑같은 작업을 수행을 한다라고 이제 그 나와 있어요. 똑같은 작업을 한다고 있는데 보니까 여기 그 209011하고 209221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보면은 그 A하고 B라는 부서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연결고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 여기 보면 뚱뚱한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일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콩알만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안 하고 이렇게 연결만 시켜주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보면 작업 반장 같은 개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작업비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작업비가 뭐였죠? 승인이잖아요. 승인. 제작 승인. 예, A가 승인. A가 제품 제작 승인을 하는 사람들이 승인이었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이 2091이라고 2092 이 두 사람이 B라는 걸 하는데 이 사람들이 먼저 그 B를 작업 승인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또 이 작업을 내려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니까 이게 그 위임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타스크인데 이 사람들이 위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작업을 편대에서 작업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승인한 다음에 그러면은 작업을 진행 안 하고 딴 사람들한테 또 작업비를 또 위임을 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위임이 아까 271번이나 발생을 하고 더 이상은 이제 이 밑에 이런 사람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이 회사는 이 작업 반장에 해당되는 그 209011하고 209221 두 사람이 회사에 대한 모든 그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 너무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도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유고시에 조직이 굉장히 큰 위기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점을 가지고 이제 그 그래프를 더 드릴 다운해서 내려가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런 문제를 파악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저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 여부에 따른 케이스 분석. 자, 지금 여기서부터는 그 필터를 한 거예요. 필터. 필터가 뭐였죠? 여러분 화면에 맨 왼쪽 밑에 있는 필터. 디스코에서. 네. 네. 디스코에서 필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화면을 쪼갤 수가 있냐 하면은 그 필수 아이디가 케이스 아이디, 액티비티, 그 타임스탬프 시작과 끝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필터를 가지고 그 케이스 그런 그 핵심 그 4대 필수 칼럼에 해당되어 있지 않은 그 다다익선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기타 칼럼들을 가지고 프로세스를 두 개로 쪼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대 핵심 칼럼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이 위임 여부. 아까 그 작업 B를 하는 거 다시 하는 거 위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위임을 한 프로세스하고 위임을 하지 않은 프로세스 두 개로 전체 프로세스를 갈랐다라고 하는 거고요. 갈랐다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 뭐 딱 보기에도 작업 반장이 자기가 작업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내려주고 이 사람은 내가 아니야 네가 해라고 내려주고 한 이런 프로세스하고 작업 반장이 받아가지고 쫙
진행한 프로세스하고 어떤 프로세스가 더 시간이 더 빨리 걸릴까요? 상식적으로. 위임을 하지 않은 케이스가 더 빨리 끝나겠죠, 그죠? 네. 예. 실제로 그래서 예. 위임을 하지 않은 케이스가 더 빨리 끝났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대충 그러니까 이 회사의 그런 그 문제점이나 그 개선 포인트를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오늘 그 사례 분석의 핵심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썼던 그런 그 화면들 가지고도 이런 프로페셔널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여지껏 나왔던 것 중에 우리가 배우지 않은 화면 하나도 없죠, 그렇죠? 다 했던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이 있는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맵이 나왔고 위임이 없는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세스가 나왔는데 그 위임이 없는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B 그 승인한 다음에 D가 뭐였죠? 바로 제품 제작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버리는 거 있잖아요. 위임이 없는 프로세스. 아까 제가 위임이 없는 프로세스가 뭐라고 했죠? 작업 반장이 받아가지고 바로 일사천리로 제작에 들어가는 거라고 했죠. 네. 작업 반장이 일을 받아가지고 일사천리로 제작에 들어가서 D가 뭐였어요? 작업 완료, 시제품 제작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일사천리가 이게 위임이 없는 프로세스, 작업 반장이 받아서 위임 안 하고 바로 일사천리로 가는 프로세스 이런 게 보였는데 위임이 있는 프로세스는 B에서 C로 갔다가 다시 C에서 B로 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복잡한 게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이미 그 맵을 지난 4주 동안에 많이 그렸던 그 맵이잖아요. 그 맵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배웠던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프리퀀시고요. 프리퀀시. 요거는 아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하신 대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성과 지표 중에서 뭘 누르는 거죠? 이거는 색깔이? 듀레이션. 듀레이션을 클릭하니까 색깔이 이제 오래 걸리는 것일수록 빨간색. 그렇죠? 유효 시간도 오래 걸릴수록 두꺼운 빨간색.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조직에 대한 이제 문제를 한번 그 디스코나 그런 거 풀어보면 다 풀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두 개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어떤 원우님이 자기 회사 프로세스 돌린 거를 저한테 이제 공유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그분한테 말씀드린 게 그 회사의 프로세스를 나중에 뭐 이렇게 분야별로 두 개로 쪼개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분야별로 쪼개가지고 보면은 그 문제점이 보일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문제점이 여기서 이제 보이는 거고 이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이것도 계속 뭐라고 그랬죠? 이거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어느 소프트웨어에서? 프로엠. 프로그램에서 도티드 차트 가지고 보니까 노트 실제로 차트. 네. 네, 노트 차트. 도티드 차트 가지고 보니까 그 위임이 있는 케이스하고 없는 케이스가 시간이 걸리는 게 이렇게 기초 통계 화면으로 이렇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화면 가지고도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었다는 자신감을 보여드리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과거의 그 정성적인 그 프로세스 그 어널리시스 과목에서 제가 요거를 항상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요거를 암기하라고 제가 이렇게 강요를 했던 이제 그 10가지 체크 포인트인데, 어쨌든 그 고객의 입장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회사는 현대중공업은 지금 프로세스 분석할 때 이거 안 한 거죠. 하청업체 고객의 입장이 아니고 이제 하청업체 관계를 분석한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이거는 틀렸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어,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 분석할 때 요 10가지를 한번 그 리마인드 하면서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을 하면은 이거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따지게 보시면 이제 그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요. 이거 암기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분석이 완전히 좀 약간 잘못된 건데 이거는 H사가 현대중공업 맞아요. 현대중공업 본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건데
현대중공업의 그 하청업체들 9개 하청업체들을 좀 이렇게 일하는 특성을 좀 분석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처음에 그 도트리트 차트로 시작을 했죠. 그렇죠? 네. 예, 여기서부터는 그 기업에서 이제 분석한 결과에 대한 그 데이터나 이제 설명을 전혀 안 줬기 때문에 화면만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이제 이게 디스코의 무슨 화면이다, 프로임이 무슨 화면이다, 그거만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액티비티가 하청업체예요. 그래서 하청업체 A, 하청업체 B 같은 경우에는 46일 동안 뭐 업무를 수행했고, 하청업체 C는 6일, 하청업체 D는 26일 이런 식으로 이제 업무를 수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청업체 1, 2, 3, 4, 뭐 이거 의미가 별로 없는데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 제가 이거 화면이 지금 프로엠이에요, 디스코예요? 프로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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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그 디스코 화면인데요. 여러분들 뭐 아직 익숙하지가 않으면 당연히 이제 틀리는 게 당연하고. 자, 그 네모가 액티비티에다가 지금 뭘 집어넣은 거예요? 프리켄시. 액티비티 2가 하청업체 2, 액티비티 F가 하청업체 F. 그러니까 프로세스에 액티비티가 들어갈 자리에 뭘 집어넣었어요? 케이스. 회사를 집어넣은 거죠. 예. 회사를 집어넣은 거죠, 회사. 회사 2, 회사 F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분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억을 더듬어서 액티비티 세팅하는 그 화면에서 액티비티를 그 아더스로 이제 세팅을 하고 사람 이름의 액티비티를 집어넣었더니 사람 사이의 관계가 나오는 음,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한 거예요, 이것도.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 얘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준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뭘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걸 분석이라고 이제 해놓은 건데 10년 전에 이제 처음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 좀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 여기에 액티비티에 사람이 들어가면 사람 사이의 소셜 네트워크 분석, 여기에 이제 회사가 들어가면은 조직 간의 소셜 네트워크 분석. 그래서 여기서 의미 있는 관계가 나오면은 제가 뭐라고 했죠? 좀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프로앱에 가서 소셜 네트워크 전용 화면에서 분석을 하면은 윗사람들이 더 좋아할 것이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이거 한 거죠. 그래서 뭐 교수님, 네네. 질문인데요. 그 H사가 그 액티비티 A라는 하청업체에는 예. 일을 안 맡긴 거였나요? 평균 작업 수행 시간이 대시로 돼 있는데 다음 페이지. 그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네. 데이터를 추가로 설명 데이터를 안 줘가지고 제가 이거는 아, 데이터를 안 줘서 그런 거예요? 예, 아, 예, 안 네. 맡긴 게 그러니까 안 맡긴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래서 꿈도 못 꾸는 거죠.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그 지원을 했는데 얘네가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용납이 안 되는데, 이제 그때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이게 되게 웃긴 게 어쨌든 하청업체가 75번을 일을 했고 뭘 어떻게 일했는지 몰라요. 그다음에 2년 147일을 이렇게 동안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현대중공업만 아는 데이터인데 이게 어떤 데이터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픈을 안 해주니까 어쨌든 이렇게 그 조직에 대해서 이제 하면은 그 산하 조직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재희 원우님 산림청에 있는 하위 각 과들에 뭐 이렇게 특정 퍼포먼스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하는 프로세스들을 이거는 성과에서 이제 프리퀀시를 보고 성과에서 듀레이션을 본다. 뭐 이제 그런 것들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축구박 코리아라고 하는 이제 그런 하청업체를, 이것도 데이터를 안 줬기 때문에 이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가동 패턴인데 이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기계 이런 기계들이 있어요. 이렇게 기계들이 있는데
이거 화면이 그 도티드 차트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죠? 무슨 소프트웨어? 프로엠. 프로엠. 프로그램 도티드 차트에서 이제 요거를 어, 도티드 차트 세팅을 액티비티로 안 하고 사람으로 했더니 이런 화면이 나온 게 여러분들 그 복습을 하신 분들은 이런 화면을 봤던 기억이 날 거예요. 복습하신 분들은 그렇죠? 자, 그래서 보니까 이게 비가동 패턴인데 이 두 대의 기계가 색깔이 가면서 거의 비슷해. 그리고 이게 그 유효 시간도 거의 비슷해. 이게 뭐냐면 이 두 개가 서로 연결돼 있다. 기계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거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도트리트 차트 가지고 이제 기계들을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런 것들을 의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가동 중에서도 이제 고장 같은 것도 이제 특정 기계가 몇 번씩이나 이제 비가동 뭐 비가동 유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칼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비가동이 나는 것도 이제 패턴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주간하고 야간의 비가동 패턴 그 주간하고 야간이 어떤 기계가 더 이렇게 특징적으로 비가동이 나는지 고장이 나는지 그런 것도 이제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기계별로 이제 그 비가동의 횟수 그다음에 뭐 소요 시간 그다음에 한 번 비가동 나고 이제 개선될 때까지 수습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런 것도 이제 파악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요거는 프로엠의 소셜 네트워크 가지고 비가동에 대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서로 상호관계 같은 것도 이제 어떤 기계가 비가동이 되면은 다른 기계가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도 분석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비가동이라고 하는 칼럼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렇게 된 거고 어쨌든 기계의 특성도 서로 연관시켜 가면서 이게 분석을 할 수가 있다. 중요한 게 뭐였죠? 지금 여기서 나온 이런 화면들 보면은 이것도 이제 프로엠에서 나온 거고 그렇죠? 프로엠에서 나온 거고 요거 디스코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디스코에서 통계에서 액티비티나 그런 거 설정하면서 다 나오는 화면이고 이해되시죠? 이거 디스코에서 나오는 화면 그쵸? 여러분들이 그 여지껏 공부한 거에서만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앞으로 그 3주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더 하실 텐데 그동안은 계속 필터만 가지고 주구장창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면 여러분 조직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예, 특히 뒤에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이 데이터에 대한 설명 부분을 기업에서 주질 않아가지고 제가 스토리텔링이 안 돼서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은 의도한 대로 이제 여러분들 이 조직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런 소프트웨어에서 모든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좀 보여드렸던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세요? 예, 안 계시면은 바로 그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여러분들 학번 끝자리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호명하겠습니다. 이재희, 노재선, 오창호, 백승열, 이창용, 권성무, 지승학 순으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재희 원우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희 원우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예, 3분 정도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번 주에 이제 데이터 준비사항 제가 한번 그 발표할 때 교수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저희 휴양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뭐 프로세스적인 문제가 없는지 이걸 파악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좀 중간에 바꾸게 되었습니다. 일단 현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예약 일부 객실이 되게 공실이 은근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공실이 있고 근데 저희 오시는 분들은 되게 불만이 항상 휴양림은 꽉 차 있다라고
모두들 가기 어렵다. 휴양님은 항상 만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공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발견하고 포기하는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어디에서 어떤 프로세스에서 문제가 있길래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길까를 한번 분석해 보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프로세스 자체가 저희는 로그인을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로그인 한 다음에 조회하고 예약하고 결제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큰 메가 프로세스는 그렇게 되거든요. 이제 만약에 이제 결제까지 했는데 취소하게 된다면은 위약금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취소하고 돈을 돌려주고 환불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원래 이거보다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데 큰 프로세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상 같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 기회가 박탈되고 저희는 공시를 운영하는 이런 현상들 한번 프로세스 마이닝을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자라고 했습니다. 예. 그 개선 과제는 이제 휴양림 이용 시 가장 이탈을 많이 하는 구간 분석해보고 취소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 같은 것도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근데 요거 좀 하다가 제가 안 그래도 저희 이제 개발 업체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로그가 되게 많이 분산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다 조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조금 아마 힘들 거다. 그리고 로그가 생각보다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걸 좀 다듬어 가지고 어떻게 할지 그거를 좀 제가 나중에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이제 더 많은 국민들이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실도 줄이고 이런 효과가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뒤에도 뭐 이런 데이터에 대해 뭐 뒤에도 뭐좀 하는데 비슷한 얘기고요. 일단 이제 교수님 조금만 내려봐 주세요. 일단 데이터 예시는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뭐 케이스 같은 경우에 고객이 이렇게 있고 액티비티가 어떻게 돼 있고 타임 스탬프마다 다 액티비티하고 리소스하고 다 분리해가지고 데이터는 조인하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까? 예, 좀 생각 중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뭐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이번 기회 통해서 한번 그 데이터를 정비해서 네, 그 웹사이트 통합이나 뭐 어쨌든 그 플랫폼 몇 개 갖고 계신데 이제 그런 것도 한번 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또 사업 그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뭐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도전적으로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그런 도전을 드리면서 이거 네. 잘만 하면 뭐 이렇게 혹시 합니까? 뭐 이렇게 그 박사학위 주제가 될지 열심히 한번 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아마 제 생각인데 지금 그 휘하에 뭐 같이 일하시는 그 업체가 이제 데이터 정비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기간 이슈 같은 걸 제시를 할 텐데 네, 맞아요. 그렇더라도 그거를 좀 이게 끝까지 좀 이렇게 아, 좀 재촉을 하셔가지고 이번 학기까지 안 되더라도 네, 뭐 내년에 끝내서 그거를 그 정비한 거 가지고 돌리시면은 굉장히 좀 많은 거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업체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예, 노재성 원우님, 예, 네, 예, 노재서입니다. 예. 저는 그 회사의 데이터를 가지고는 좀 뭐 산업보안 관리에서 좀 어려워서 그 이기용 6기 이기용 박사가 그 저기 뭐야 학위 논문으로 박사학위 논문으로 했던 그거에 대해서 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뭐 주셨는데요, 로데이터랑 예, 주제는 이제 제조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정 소요 시간 예측에 관한 연구고요. 프로세스 마이닝과 딥러닝 모델을 결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현상은 이제 제조 공정에서 불량, 고장 알람 등의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나 이상 행동을 조기에 감지하지 못해서 대응 늦어질 경우에 생산의 중단, 그다음에 이제 제품 품질 저하, 수익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을 통해서 생산 설비 이벤트 로그 데이터를 실제 작업 흐름을 시각화하고 원래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이라는 게 이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제 시각화하는 거죠. 그래서 시각화하고 그 프로세스를 가시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상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산 라인의 효율성과
효율성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배리 색 및 전처